안녕하십니까. 찬원태공입니다. 아마 그때가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아마 그 해일 거예요. 대학교로 막 들어간 그 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6년 정도 전 일이겠네. 6년 정도 전인데, 자, 아들은 서울로 이렇게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서울로. 자기는 서울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이. 서울로 갈 만한 실력도 되고요. 공부를 하는데 이상 잘하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막내 아들한테 뭐 저희들이 해주는 건 없었어요.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막내 아들이 좀 공부를 해요. 이제 서울로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성균관 대학교 있잖아요. 성균관 대학교로 이제 갔습니다. 성균관 대학교가 2년이 되어서 그 학교로 대학교를 갔는데, 아들이 간지 그때가 기억이 모르겠어요. 어떤 기간에, 그러니까 아마 방학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방학 때쯤. 그러니까 대학교로 들어가고 방학 때 왔으니까 그해 여름방학, 느티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고 매미가 좀 울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름 맞네요. 여름방학 때 이제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강주에 이제 저희들한테 왔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찾아와서 반갑게 맞이했죠. 막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타지에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는데, 다른 자식들을. 큰애하고 둘째는 다 강주에서 전남대 여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근데 아들이 딱 왔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아들을 딱 보는데, 우리 아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그래서 내가 아들을 딱 봤어요. 아들을 봤는데, 우리 아들 얼굴에 말입니다. 얼굴에. 이 연가들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얼굴에. 그리고 그 연가들로부터 나오는 기운들까지 그냥 흠뻑 이렇게 머리 전체가, 요 두상 전체, 온 머리 전체가 다 흠뻑 젖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보고 이제 깜짝 놀랬죠. 놀랬어도, 그래도 아들한테 이제 티를 이렇게 함부로 낼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이제 티 내기도 그렇고 하니까 안 내고 안냐고 이렇게 안아줬죠. 아들 오래간만에 왔다고, 보고 싶었다고, 안아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혹시나 또 제가, 혹시나 또 착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또 아들 또 다시 한번 봤죠. 이렇게 밖에 바람 한번 쐬고 들어와서 또 딱 봤어요. 이렇게 스쳐가는 기분으로 딱 봤는데, 잘못 본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그냥 그 어떤 연가들이 잔뜩 달라붙었냐면요, 그 삔들삔들한 연가들, 말 안 듣고 삔들삔들, 삔질삔질이라는가요? 그것보다 삔질삔질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뭐 지가 뭐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세상을 약간씩 비웃고, 막 조소하고, 막 깔보는 그런 것들이 잔뜩 묻어 있고, 심지어는 굉장히 그 이기심이 강한, 욕심이 많은, 약간의 탐욕의 영이에요. 탐욕. 자기 것을 많이 만들고 가지고 그것을 쌓아 누려가는 그러한 연가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연가들부터 나오는 기운들에 의해서 온 얼굴이 이제 그것이 너무 티가 날 정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와서 6개월 만에요. 6개월 만에. 막내 아들 속으로, 이거 이놈 봐라. 내가 이거 어떡하지? 근다고 해서 내 아들, 막내 아들을 잡고
테마 하듯이 할 수도 없고, 아들이 충격 먹을 것 같았어요. 충격 먹을 것 같아. 아빠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빠가 막 귀신들 다루고, 뭐 정신병 환자들 고쳐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병들을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고쳐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정도만을 알고는 있는데, 근데 아빠가 자기한테 딱 그 테마를 이렇게 하면은 아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랬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서 처음에는 이제 일상적인 대화로 부드럽게 말을 해야죠. 부드럽게 티를 안 내야 되니까 부드럽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 제가요 서울에 가서 살아보니까요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더라니까요. 왜?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인생을 우리가 뭘 잘못 살아?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네가 그랬는데 잘못 산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정직하게 살았더라니까요. 인생을 너무 정직하게 살잖아요. 아빠, 그러면 서운해 가요. 막심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정직하면 안 돼요. 아빠, 남도 약간 속이고요, 그리고 말도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약간 자기 거 또 욕심도 다 챙겨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남의 것도 뺏을 수 있으면 힘이 되면 남의 것도 뺏어다가 내 거 만들고요. 막 그렇게 살아야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서울에 가서 봤더만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잘 살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간상 자체가 개상이거든. 멍멍이 상을 가지고 있는, 또는 멍멍이와 같은 그런 종, 이게 이리, 늑대, 멍멍이, 객과 이러한 얼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충직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그릇된 것은 멀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해요. 자기한테 손해가 와도 그러한 얼굴들이 개상이거든요. 그리고 상명하복이 분명해서 자기 상사들한테는 거의 절대 복종을 하다시피 하고 잘 따르고 충성하는. 그러니까 대장이나 어떤 상사들은요 사람을 이렇게 상을 볼 때 얼굴에서 계과가 보이면은 그런 사람 자기 부하로 두면 자기가 출세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부하가요 자기한테 충성을 다해요. 자기 상사한테. 물론 상사가 그릇된 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릇된 것을 명령하면 잘 듣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딱 극과거든요. 그리고 강직하고 정직하고 옳고 그름을 사리분별이 명확하게 했던 아이인데, 고등학생 때도 그랬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6개월 만에 아이가 진실되게 깨닫고 배워온 것이 그거예요. 그거.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또 좋은 집에서 멋진 자동차 몰고 또 멋진 예쁜 아가씨들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고 살려면은 굉장히 자기 것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만 있으면 남의 것도 좀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상사나 어떤 그 사람들의 지시에 정당하게 복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 굴려서 이렇게 삔질삔질은 하면서 자기 이속을 다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더라 이 말에, 자기가 가서 보니까 6개월 만에 그것을 다 보고 아이가 그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만난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학 선배들이 대학교를 갔으니까. 그 서울에 사는 선배들이 거의 다 서울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 선배들하고 어울리고,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서울 사람들을 보고 관찰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을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한 영가들이 우리 아들한테 좋다고 와버린 거예요. 와으로. 그래서 사람의 이 의식, 생각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막내 아들한테 아무리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가난하고 제가 이 수련의 이 도의 길을 가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아이들한테 뭐 하나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면서도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진실되게 이렇게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언제나 그랬어요. 비록 나한테 약간의 손해가 오고 나한테 약간 불리한 조건이 와도 언제나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서 항상 옳음을 쫓아라. 그리고 공명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 사람은 늘 이렇게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아빠 말을 잘 들었었어요. 자기는 이제 그러한 의식과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가난하지만 열심히 한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이제 서울에 딱 가서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야.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것을 위해서라면은 타인한테 약간의 막 희생도 막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자기 욕심 다 차리고 이기심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이제 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돈이 많고 잘 살아. 그리고 어떤 일이, 자기한테 어떤 일이 주면은 그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령을 피우는 거죠, 요령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자기한테 힘든 일을 안 하고 자꾸 우리 아들이 다 하게 되고, 우리 아들은 정직하게 자기한테 좀 그런 일이 많이 와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돌아온 결과는 없는 거죠. 왜? 이 삔질삔질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 놈들이 상사한테만 잘만 보이려고 상황에서 딱 드러내잖아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또 그러한 것을 못 봐, 상사가. 그러니까 이득은 다 이렇게 삔질삔질한 놈들이, 요령만 잘 피운 놈들이 다 챙겨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다 집이 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가서 자기 눈으로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래. 그래서 아빠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무슨 반성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너무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정의를 생각하고 너무 옳은 것만을 이렇게 추구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은 다 손해밖에 안 돼. 그걸 6개월 만에 터득해가지고 그 자기도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울 사람들처럼요, 똑같이요. 나도 빈들빈들해야 되고요. 내 이속은 내가 다 알아서 챙겨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남한테 돌아가야 될 것들도 전부 다 내가 머리 써갖고 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아빠 부자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건 아닌데 아들아. 아무리 서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갖고 살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부자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남한테 해를 끼치고 네가 네 스스로한테 비췄을 때 네 마음에 깊숙한 곳에 너를 놓고 봤을 때 네 스스로 네 양심에 비쳤을 때 네가 마음이 따뜻하지를 못하면은 그렇게 이룩한 부와 그렇게 이룩한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아들은 또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딱 보니까, 눈을 보니까 아빠 말이 맞은데? 딱 하는데 또 한쪽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의식, 제가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 말씀하고 싶으냐면 자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 예민하잖아요. 대학교 1학년도요. 다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관이 완벽하게 확립된 그러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상황과 환경과 만나는 친구와 그 자기가 현재 가서 속해 있는 그 시스템 사회 속에서 보는 그 공동체에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이 생각이 막 수시로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지면은 그러한 의식과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파동력에 의해서 그러한 영가들과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들은 6개월 만에 그것이 엄청나게 들어왔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얼굴 자체에서요, 완전히 그 얼굴이 그렇게 애기가 순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강직한 얼굴상이었는데 얼굴 자체가요, 완전히 그 삔질삔질한 얼굴.
어떻게 하면 나의 일석을 채울까 하는 그 이기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상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들놈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는 게 집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 집사람도 보여야 되거든요. 그 정도면. 매우 심한 이게 드러날 정도니까. 근데 집사람은 자기 아들이라 그런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도 그게 또 여자하고 남자하고 또 이렇게 자식에 대한 그게 또 틀린가 봐요, 애정이. 어쨌든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람도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당신이 가서 손을 대고 싹 제거를 해주라. 그러니까 나도 그럴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들이 우리 아들 이름을 말할 뻔했네. 우리 막내 아들이 그렇게 되면 충격을 먹을 것 같다. 아빠가 귀신을 때려잡고 테마에서 귀신들을 처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아는데 자기를 그렇게 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내가 이제 그러니까 딱 떠올리더라고. 하나가 딱 떠올라서 내가 보니까 들어온 데가 얼마 안 됐어요. 길어봤자 6개월이잖아요. 가장 오래된 놈이 6개월이에요. 가장 오래된 놈이 6개월도 아니네. 한 3월 달에 이제 서울 이제 입학해서 올라갔으니까요. 3월에 올라갔으니까 한 6월 이제 방학하고 한 7월이나 왔으니까 하여튼 얼마가 안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럼 느티나무 쪽으로 데려가자. 우리가 자주 다니는 그 느티나무 숲이 있거든요. 느티나무가 많이 심어진 그 산책로가 있어요. 아들하고 산책을 하자 해서 아들 손을 잡고 제가 꼭 잡고 산책을 하면서 제가 자주 앉아서 쉬는 그 느티나무 숲에서 앉아서 이제 아들하고 대화를 이제 깊이 있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비록 세상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아빠는 우리 아들만큼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 네가 네 마음 양심에 비춰서 떳떳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데 몸뚱아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뭐하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딨냐.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정말로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너한테 손해가 와도 정직한 것은 행하고 남한테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자기 상사한테는 충성을 하고 국가한테 충성을 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일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그것을 저축을 해서 그 돈 안에서 네 스스로 네 양심에 비춰서 부끄럼 없이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아빠는 바라고 지금도 아빠는 너는 그렇게 살아서 네가 이 세상을 끝나고 죽을 때 이 육체를 벗어날 때 네 영혼이 후회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아빠는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아빠는 지금도 너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그렇게 있던 영가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둘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과거의 그 순수하고 정직하고 강직한 그 얼굴상으로 다시 그 기운으로 다시 서서히 돌아오더라고요. 막 삔질삔질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러한 에너지들이 싹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막내 아들이 푸른 길에서 아빠가 지성을 딱 잡고 다시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내가 서울 가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빠 말씀이 정말 어르신 말씀이구나. 나도 아빠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비록 자식이어도 그 순간 제가 이거 타심통이 좀 되어가지고 아들의 그런 상태를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라 어떤 에너지적인 것들, 기운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떠한 친구들하고의 만남을 자주 갖느냐는 것은
그 아이의 기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내 막내 아들이 이렇게 강직하고 정직하고 순진했던 그 막내 아들이 가서 주변에 순전히 다 삔질삔질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걸 가득한 자들이 함께 있는 그 무리 속에서 있다 보니까 보고 배우고 자기도 보니까 자기는 맨날 손해만 보거든요. 얘들은 맨날 이득만 보고. 그럴 수 있죠.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게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운과 영가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들 안으로. 당장 한 5개월에 걸쳐서. 근데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걸 처리를 이제 하는 거죠. 거기서 비록 제가 테마로 딱 테마식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느티나무 숲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느티나무가 거대한 느티나무나 또는 많은 느티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러한 숲에는 느티나무에서 나오는 기운들이 있는데, 그 느티나무의 기운들은요 실제로 탁하고 사악한 그러한 기운들을 제거를 해주는 그러한 힘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느티나무 숲 밑에서 아들을 내가 설득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 제 말 속에서도 파동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또 아빠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가 깨달았던, 서울에 가서 깨달았어. 그것도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잘못된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즉시 버린 거예요. 버리고 다시 마음과 생각을 바꾸니까 그 안에서 아직 미처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 애들이. 그러니까 싹 따라가는 거예요. 아들이 마음을 바꾸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그래서 학생들은요, 아직 연약한 학생들은요, 나쁜 기운도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과거에 안 좋은 상황에 빠졌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나온 경우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정신병의 어떤 경력이 있었는데 치유를 받아서 회복되어졌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뭐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에서 이렇게 벗어났다든지, 막 이러했던 그런 학생들인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 돼. 더더욱. 왜? 비록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져 있지만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다시는 과거처럼 우울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야. 내가 다시는 과거처럼 그렇게 정신병에 시달려서 병원에 약 먹고 힘들게 살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또 하나는 뭐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무기를 주어줄 수가 있어요. 무기를,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어떤 그 신령한 무기, 신성한 무기를 줄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수련을 해야 돼. 수련을,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한 수련들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자기가 자기 자신을 외부의 영가들과 여러 가지 탁한 기운과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스스로의 이 방어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공격력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조심해야 돼? 하나가 더 뭐냐면은,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환경에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만나는 친구들, 주변에 만나지는 지인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기와 같이 비슷한 그러한 아픔을 겪었던 그러한 사람하고 만나질 확률이 있죠. 왜? 파동의 법칙이라니까요. 묘하니 그러한 사람한테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붙어요. 왜냐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졌지만은 아직은 100%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잔존한 파동력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새롭게 바뀐 환경에서 묘하게 나처럼 과거에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동병상련이 돼가지고 쉽게 또 친해진단 말이에요. 과거에 나처럼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친구하고는 막 또 금방 친해지죠. 나도 그랬는데.
아, 나도 그랬어요. 야, 봐봐. 이거 봐, 보여주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지금 동병상련이 되었고 마음이 막 열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치유를 받았는데 상대는 치유가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면 영가들과 기운들이 가득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들이 치유받은 나한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이 현상이 막 들어와. 또 내가 그 친구하고 친해져 버려. 동병상련 때문에. 친해지고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신체적 접촉까지 손을 잡고 막 껴안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잘 들어오겠어요.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해. 이게 그래서 그러한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치유를 받았던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자기가 새로운 환경과 삶 속에서 자기하고 만나지는 그러한 친구들이 안 좋은 과거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있으면, 물론 그 친구가 다 치유를 받아서 자기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졌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안 되어진 상태로 있는데 나하고 동병상련에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친해졌고 마음까지 열고 신체적 접촉까지 하게 되면 그 영가들이 치유를 받아서 깨끗했던 이 아이 속으로 막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다시 또 옛날에 그러한 습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된 상태거든요. 영가와 기운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됐지만은 자기가 그러한 영가와 기운들에 이끌려서 살았던 그 습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습관, 행동, 패턴, 간성의 법칙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간성이 사라지는데,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접촉하고 신체 접촉하고 가까이 놀고 같이 하면 막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영가들의 영향을 쉽게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또 옛날처럼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옛날로. 왜? 그러한 영가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영가들, 자기에게 자꾸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영가들, 그 기운들이 내 안에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기를 치유해 줬던 그분이 자기한테 줬던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를 수련을 해야 되는데, 어린 학생이다 보면은 그걸 얼마나 하겠어요. 또 못 오죠.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고 막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굉장히 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녀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걸 아시면은 그러한 친구하고의 관계에서의 접촉을 갖는 시간을 자꾸 멀리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야 영가가 덜 들어오고 기운이 덜 들어와서 아이가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실 수만 있으면, 엄마가 수련자이시면, 엄마가 또 수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또 별개의 문제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엄마가 수련자고 어느 정도 공력이 나오면은 엄마가 자기의 자식과 자기 자식하고 자꾸 접촉을 시도하는 그러한 기운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녀를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녀를 찾고 보호하고 지켜서 자기 자녀 속에 들어와 있는 영가와 기운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 왜? 들어온 데 얼마가 안 됐으니까. 공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가능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된다. 오늘은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 이 말을 꼭 좀 이렇게 해주세요. 꼭 좀. 정말 이건 가능해요. 들어온 데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전에 치유를 해서 제거를 해놓고 깨끗이 이제 청소를 해놨잖아요. 내 안에 깨끗하게 그 아이 속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은 거예요. 속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깨끗한데 더럽고 추잡한 것들하고 어울려서 자꾸 부대끼고 놀면은 깨끗한 기운이 더럽고 추잡한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한 것 속으로 들어오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한 것 속으로 들어와서 이것마저도 더럽혀서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해버리거든요. 근데 또 육신적으로는 같은 또 친구니까 또 아이의 마음이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너무 강하게 막 이런 걸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지혜롭게 저처럼 티를 내지 마시고 테마와 치유를 하면 돼요. 테마, 치유. 아이 머리를 자꾸 이렇게 예쁘다고 만져주세요. 그러면은 수련한 엄마의 손에서 기운이 나오잖아요. 엄마가 말하면 입에서 기운이 나오고, 아이 마음도 이렇게 한 번씩 토닥토닥 해주고, 자꾸 접촉을 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자꾸 이렇게 해주면 기운이 들어가지요. 수련한 엄마의 그 신성한 공력이 아이한테 들어가요. 비록 또 학교에 가면 그 못된 친구에 나오는 그 영가들과 기운들에 또 영향을 받고 오지만, 그럼 집에 오면 엄마는 또 안아주고, 또 머리 막 쓰다듬어주고, 예쁘다게 하고,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냐고, 대화를 자꾸 내가 좀 힘들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공력이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지켜야 되죠. 이거 쭉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전엄태공이었습니다.